이정호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맛나주 시간입니다. 저희 살맛나는 주식에서는 매 방송마다 특별한 살맛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맛나주 수익률 탑5부터 만나보시죠. 5종목 모두 두 자릿수의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79.7%, 삼일제약 63.2%, CS윈드 39.4%, LG에너지솔루션 22.3%의 최고가 상승률 보였고요. 이번 주 처음으로 수익률 탑5에 이름을 올린 HD현대일렉트릭 18.9%의 상승률 보이면서 목표가 달성까지 성공했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살맛나주로 더 큰 수익까지 챙겨가세요. 그럼 또 이어서 지난 살맛나주의 AS도 바로 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AS 해볼 종목 9월 11일에 소개해 주신 HD현대일렉트릭입니다.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최고가 34만 2,500원으로 33만 원 선도 돌파했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1차 목표가는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가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볼까요? 저는 더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을 어떻게 말씀해 드릴 때 제가 했던 부분은 AI 관련 투자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서 제일 크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AI 관련해 가지고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살 바에는 차라리 전력기기를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때가 생각나는데, 그 이유는 누가 뭐래도 AI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좋습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근데 주가는 좀 반대로 꺾여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우리나라 지수가 계속적인 상승세나 이런 부분을 나타낼 것 같다는 느낌은 안 들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드는 만큼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영향성이 없는 종목들을 조금 보자. 그렇지만 AI 투자가 올라가면, AI가 확산이 되면 될수록 수혜를 보는 업종을 보자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HD 현대일렉트릭이랑 가장 흡사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지면서 상승세나 이런 부분도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관련해가지고 투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누가 봐도 AI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굳이 이쪽으로만 안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거는 뭐 S&P 500 중에 이번 연도 상승했던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제일 많이 올랐을 거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1등인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전력 관련 기업이 제일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시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승세나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또 전력기기 관련, 그리고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상승세가 제일 좋았던 모습세가 있다. 우리도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수에 영향성이 많이 없는 전력기기를 보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33만 원까지 목표가를 달성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나머지 물량들은 저는 더 봐도 된다. 목표가를 좀 더 잡아서 10% 정도는 더 보자 말씀해드리면서 36만 원까지 한번 가자. 정고점 부분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정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나온다면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서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3분기 관련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호재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36만 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이상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전체적인 지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섹터 앞으로도 좋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봐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2차 목표가 설정하겠습니다. 36만 원 잡고 그 지점까지 또 수익 극대화해 보시길 바랄게요. 또 곧바로 이어서 다음 AS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죠. 9월 25일에 소개해 주신 덴티움 한번 또 봐볼게요. 한 주 동안 최고가 85,700원까지 올랐었는데요. 이 종목도 전략 유지하고 우선 기다려보면 될까요, 전문가님? 네, 저는 유지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 진입하고 나서 5%대가 넘다가 지금 약간 손실권으로 들어왔는데, 지금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은 덴티움이 매출 관련해가지고 제일 높았던 부분이 중국 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오스템 이 있고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지금은 덴티움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매출액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3등 기업이에요. 그 이유는 중국 쪽인 부분, 러시아 쪽 이런 부분으로 이제는 좀 더 약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이 부양 정책을 한다. 라고 보면은 임플란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산될 가능성은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덴티움도 호재가 갖고 있는 만큼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모아가도 되지 않나. 왜 모아가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2차 전지를 보고 나서 알 수 있다시피 악재가 계속적으로 쌓여갔을 때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승부를 보는 종목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말씀했던 가격대를 보면은 진짜 낮은 가격입니다. 22년도의 가격이에요. 이때 기준으로 많은 상승세를 이끌어왔던 만큼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차트상 바닥 구간까지는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8만 원대 이 가격대에서는 좀 모아가면서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덴티움 전량 유지하겠습니다. 중국 경기 부양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면서 목표가까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AS 봐봤고요. 또 수요일에 살만나주도 곧바로 소개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어느 섹터에서 챙겨주셨을까요? 네,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아까부터 포트에 한 종목 꼭 네. 담아야 한다. 20%도 좋다 말씀해 주셨던 그 2차 전지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2차 전지를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8월 말 이때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왜 좋냐라고 하면은 바닥권이고 악재 같은 부분은 다 나왔다. 이제는 어느 정도 호재가 조금만 불어도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잘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셀업체 쪽에서 이제 소재 쪽으로 많이 수급세도 넘어왔던 부분이 있고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온 종목은 대주전자 제로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갖고 왔던 이유는 누가 봐도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보다 긍정적으로 나왔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안 좋게 흘러갈 때 이 종목은 상반기에도 흐름세가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눌림이 왔고 지금 자리는 또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를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보면 소재 쪽에서 이 종목만큼 더 좋은 종목을 찾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크고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일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초가 이하에서 들어가는 게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목표가나 이런 부분은 13만 원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차트를 보시면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내일장의 시초가 이하 전략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부분이 아무리 2차 전지가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가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요즘 같은 시장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달마다 바뀌면은 계속적으로 시장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따라가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수익 날 때 수익을 챙겨 나가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수익 날 때 수익을 못 챙기고 내가 수익 난 종목이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좀 더 주식이 재미없어지면서 기존에는 매매를 하루에 한 번씩 했던 거를 이제는 물렸으니까 안 볼래. 보면 볼수록 힘들어. 이러면 시장을 이제는 도태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13만 원 부분 때 일정한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10만 원이 되면은 조금 재미없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강력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10만 원 이상인 주가가 10만 원을 깨고 그때부터 하락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막 진짜 7만 원, 6만 원까지는 바로바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10만 원 이탈 때는 바로 칼손절로 대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로 다시 분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대주전자재료, 2차 전지 다른 종목들이 힘들 때에도 또 우직하게 자리를 잘 지켰던 종목인데요. 우선 금요일 시초가 이하로 진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원으로 짧게 봐보고요. 손절가는 10만 원 잡고 10만 원 이탈한다면 칼같이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종목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또 챙겨주셨을까요? 네, 다음 종목은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현금 갖고 있긴 싫어. 그래도 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싶어. 근데 안정성 있는 종목을 찾고 싶어. 이런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바로 풍산이라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이 종목을 왜 갖고 왔냐라고 본다면 구리 가격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때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호재를 작용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총기에 들어가는 탄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주포나 전차에 들어가는 이 탄약
이걸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대 갔다 오셨던 분들을 보시면은 이게 다 동으로 돼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 어떻게 보면 제품 가격도 인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왜 근데 요즘 구리 가격을 주의 있게 봐야 되냐라고 본다면 중국이 부양 정책을 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구리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뉴스나 보면은 이제는 톤당 또 1만 달러가 넘게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구리 가격의 인상을 더욱더 부추기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구리 가격이 인상되면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게 또 전선 기업이나 이런 또 풍산이라는 기업이 호재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을 한 종목 들고 가자.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요즘 같은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소형 관련해 가지고 방산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한 번의 상승세 이후로 많이 꺾였던 모습세가 있었는데 이 풍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방산 기업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그만큼 요즘 같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섭고 어떻게 보면 중국의 부양책은 수혜를 받고 싶고 좀 안정성 있는 종목을 찾는 분들은 이 풍산이라는 종목이 좀 제격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저는 조금 75,000원 부분까지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장에서 좀 상승세가 2%대가 좀 나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았었는데 기존에는 원래 한 7만 원 정도까지도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를 75,000원으로 잡고 7만 원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을 덜어내자. 그리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5만 원 정도 5만 원이 이탈하면은 좀 칼손절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워낙 탄탄한 기업이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있어요. 또 이 종목에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밸류업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을 얘기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는데 편입이 안 된 부분. 물론 내년에 계속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편입이 되면서 더욱더 패시브 자본이나 이런 부분이 올 수도 있고 이번 연도에 안 됐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내년엔 들어가야지 하면서 액션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좀 더 그런 밸류업 관련 측면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풍산 안정성이 가장 큰 매력인 종목입니다. 또 구리 가격이 인상되면서 호재도 있죠. 우선 매수가는 금요일장에서 시초가 이하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5,000원 잡아주셨는데요. 7만 원 부근에서는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살맛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저희는 내일장 전략과 함께 금방 돌아오겠습니다.